제가 인정하는 영어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빨간 모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 유튜브의 첫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면 영어는 이해해서 끝내지 말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님이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외에 듣는 연습, 특히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간 모자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저는 이걸 영어에 익숙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생님의 말씀이 100% 옳지만 저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지만 학생님이 훨씬 즐겁고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어렵게 느끼듯이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중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를 애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들을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드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드라마라는 환경이 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단어나 문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그걸 연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해도 대부분 평생 쓸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가 가정법일 텐데 여러분은 외국인이 가정법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관계사는 어떻습니까?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민은 관계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나요? 물론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배울 때는 해당 예문을 접하기도 그만큼 쉬운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이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예문을 찾기도 번거롭고 혼자서 예시를 만들기도 어렵죠. 또한 이 과정은 공부를 하고 나서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수록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언어는 깊게 들어가면 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인데 결국 예문을 못 찾고 혼자서 예시를 만들어도 원어민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연스러운 영어가 있고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능한 영어가 있고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영어가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예문을 만들어도 우리는 그런 영어가 실제로 쓰이는지를 구분할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능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와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가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 알아들으실 수는 있는데 뭔가 어색하죠? 학생님이 자연스러운 영어를 추구하며 공부를 해도 어색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외국인들처럼 우리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쓸데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물론 드라마라고 해도 100% 실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의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잘하는 것도 맞고요. 단 이 방법으로 학생님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선 영어 발음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셔야만 하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발음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미드를 보기만 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말과 영어의 발음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음의 구조를 이해했어도 처음에는 어쩌다가 몇 개의 단어가 들리는 게 고작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다 봤는데 들리는 단어가 고작 한두 개뿐입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개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반복되면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그 단어의 뜻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찾아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법 용어는 대부분 언어의 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면서 영어의 구조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모르는 영어를 찾아보는 것도 기술이라서 나중에 상당히 애매한 영어를 발견해도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님은 모르는 영어를 발견했을 때 그 영어의 구체적인 의미, 즉 구체적인 어감까지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이라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정말 못 찾겠으면 외국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이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학생님이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도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주변의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하나씩 따라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영어는 사전을 찾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내가 짐작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겠죠.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문 위주로 공부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를 시작할 때 중학교 교재의 본문을 통째로 외우라는 말도 있고요. 장담하건대 따라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언어학습입니다. 우리도 우리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게다가 드라마는 비슷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어떤 표현을 배우면 다음 드라마를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비슷한 상황을 반복으로 다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은 공부에도 쓸 일이 없어서 반복할 일도 없는 우리가 하는 방식보다 지속적으로 쓸데있는 영어를 배우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우리말을 배워가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써보다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는 것. 여러분은 우리말을 할 때 문법책에서 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의 예시를 찾아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들어보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 따로 찾아보시나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따로 복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나서 그걸 까먹지 않게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음에 봤는데 또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찾아보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쓰는 법을 잊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연습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쓰는 환경에 빠져 있으세요. 참고로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친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다 했습니다.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되니까 웬만한 질문에는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어를 주로 글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말하기보다 채팅이 편합니다. 말하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여러분 중에서 성격이 활달하신 분이나 영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가르쳐주면 말하기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세웠던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어를 쓸 일과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쓸 일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물론 영어를 쓰는 환경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한국어 교육이 아니더라도 학생님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어를 쓰는 환경에 어떤 것이 있었죠? 드라마, 한국어 가르치기, 그리고 화상통화. 이 중에서 화상통화가 가장 좋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좋은 랭귀지 파트너를 만나기도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10년 전쯤에 했던 고민에 대한 답을 들려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공부해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쓸 수 있을까? 답은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